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에 관하여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장님과 함께 저희들이 들어서 제시한 것이 합의문인데요. 저와 우리 의장님이 함께 합의문 내용을 교대로 부분 읽고 이 내용에 대한 문답이나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고영건 정무부지사 그리고 박원철 특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세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관련 합의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도민 의견 수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의견 수렴 내용은 별첨과 같다. 2. 여론조사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별도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3.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4. 네 번째, 도민 의견 수렴 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별로 각 2명씩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여론조사는 2021년 1월 11일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1년에 한해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답은 아까 말씀드린 정무부지사 특위위원장께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여론조사 기간이 다음 달 11일까지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연휴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특위 활동 기간은 연말까지입니다. 네. 만약에 이게 연장을 할 필요가 생기면 그때는 제주도와 도의회 어떤 부분에서 도의 어떤 기관이 합의를 하게 되는 건지 특위가 없어지니까 그때 특위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란 표현이 들어갔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간과 관련돼서 조금 궁금해하실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그 뒷면에 보면 결첨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뭐 KT 안심번호 이런 것들을 아마 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올해 안에 마무리 안 될 수도 있고 특히 이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게 좀 소요될 수가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이 내년 1월 10일 정도가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행정 절차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해 한해서 10일 정도 연장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기간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합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승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2공항 갈등 해소와 관련돼서 국토부와 제주도 그리고 저희 의회가 지난번 도정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쭉 진행해 오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총 비공개 포함해서 9차례 토론을 하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도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됐어도 충분히 도민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도의 입장도 많이 수용을 했고요. 재량적으로 그렇게 해서 합의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성산업 증인 500명 별도 조사인데 이거 사실상 가중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굉장히 어제 경론을 벌였던 부분이 있는데요. 뭐 그런 정무부시장님께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주민 수용성과 관련돼서 놓칠 수 없는 부분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계속 주고받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별도 조사를 좀 해보자 그런 쪽에서 의회도 전향적으로 좀 양보를 했다. 그래서 아마도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거기에 아마도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뭐 연령별이라든지 지역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감안해서 성산읍 지역도 아마 공정하게 주민 수용성과 관련돼서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산읍 주민들의 의견과 관련해서 아무튼 저희들은 이제 의견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여러 가지 제한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고 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 반영이라기보다는 참고가 되어야 된다. 즉 이 여론조사가 어떤 정책 결정의 반영이 아니고 국토부에 제출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여론조사 성산읍 주민들에 대한 의사 확인은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고요. 가중치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는 가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중치를 몇 퍼센트 둘 것인가 이거 갖고 이제 계속 소모적인 논쟁을 한 것보다는 차라리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합의가 됐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조사 결과가 상반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차이가 또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는 객관적으로 그 자료 그대로를 뭐 가중치를 준다거나 또는 합산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자료 객관적 결과 그대로 국토부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국토부에서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는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을 것 같은데 이 결과가 어쨌든 수치가 나올 거면 어떤 식으로 이게 그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들은 사실 그 2019년 2월에 정부와 우리 민주당과 당정 협의 결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난 9월 14일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 의회와 도와 국토부가 합의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일방적 강행은 없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그 주체들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도 국토부가 정책 반영을 하는데 저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학충 지원단장입니다. 아까 국토부 반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요구한 거는 저희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달해 달라 했지 그 이상의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쉽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를 모른다고 하면 조사 결과가 상반되게 나오든 그게 나오든 논란이 사실상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반된 결과라고 하면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갈등이 계속 해소하기 위해서 이 여론조사를 하는 건데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가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는 거 없이 참고를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여론조사의 의미가 갈등 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지만 저는 지금은 과거처럼 어떤 권위주의적인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모처럼 제주도와 의회가 합의해서 도민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와 상반된 결정을 한다는 건 저는 저희 상식상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아마도 그런 도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저는 굉장히 도민 여러분 믿고 이 일을 추진해 왔었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내용이 아마 정책에 반영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저는 미칠 것이다. 아까 이상환 단장께서 한다는 그런 전제는 없었지만 저는 지금까지 쭉 국토부가 일관되게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은 도민들이 합리적 의견 수렴 절차를 제주도가 하면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회와 합의해서 이렇게 도민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 것만치 상당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두 분이서 저랑 의회랑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계속 지금 참고 자료라고 우리는 이게 수렴을 국토부에 내라는 거 그거밖에 없고 의회는 지금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두 분이서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도 이게 의견 통합이 안 되는데 도민 합의가 되겠습니까?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각 국토부의 입장도 명확히 밝혀진 게 있고 오늘 합의문이나 설문 문항을 보시면 참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희 할 일은 지금 상황에서 의견 수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그 하나의 방법으로 여론 수렴을 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한다는 게 명시적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그걸 참고하겠다는 게 입장이고요.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그 단어를 쓰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네, 설문 문항 그대로 그리고 합의문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본 여론조사하고 이 선산업 여론조사하고 어쨌든 두 가지 다가 참고 자료인 거잖아요. 예.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선산업 주민 500명 이 참고자 서로 플러스가 되는 건데 그럼 두 가지 다 참고자는 이제 가중치 부여하는 거랑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 기본 여론조사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 선산업 주민 500여 명을 하는 거하고 그 참고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나오지 않은 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나온 다음에 함정 의사 결정은 아마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걸 이게 맞다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미리 합의하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부와 관련돼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경론이 있어왔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별도 조사를 하자라는 문항으로 합의됐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다 공개를 당연히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협의에 계속 여론조사 문항 관련 협의에 계속 주기적으로 참여하셨던 홍경환 의원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요. 뭐 때문에 오늘 안 나오시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직접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비공개로 만났던 부분이고 교우와 의회가 그런 문항까지 합의를 한다면 전제를 그렇게 달았다는 말씀입니다. 교우와 의회가 어떤 여론 수렴 때문에 그런 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합의를 한다면 그쪽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느냐는 의견을 완곡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도와의 삼자가 만난 건 아니고 국토부와 도가 따로 만났고 저희 도와의 만남에서는 1%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와 의회 사이에서 특히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도와 논의할 때는 1%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어쨌든 두 가지 지금 여론조사에서 동일한 찬성이든 반대든 그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는 건 모르는 거죠. 네, 반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된 부분은 없고요. 네, 없다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이 논의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국토부가 정책 결정의 주체로서 재량을 아예 없애버리냐 마냐 이런 논의잖아요. 네, 적어도 정책의 주체로서 결정권자로서 여지는 국토부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말씀 잘하셨네요.
마치겠습니다. 정책 결정권이 국토부에 있으면 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상관없이 그래도 필요하니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정청 그 협의도 있었고요. 2019년 2월에. 그리고 특위와 저희가 기본적인 맥락에서 이 지금 공유형 절차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묻는 거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국토부가 원하는 대로 찬성이 나오면 국토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만약에 반대가 높게 나오면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라는 거죠. 그 단장님께서는 찬성을 전제로 국토부가 정책 결정할 문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반대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찬성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도민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뭐 여러 가지 다른 맥락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토부는 고려할 사항이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